네, 일본의 자동차 기업 토요타가 일주일에 2시간만 회사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벌써부터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곽수종 경제학 박사,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주일에 2시간만 회사에 나간다. 정말 상상이 가지 않는 이야기인 것도 같은데요. 네. 이렇게 파격적인 재택근무를 도입하게 된 배경부터 좀 궁금해집니다. 일본 아베 정권부터도 그렇지만 일본이 가만히 보면 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고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노동 생산성이 중요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가사 노동인 좀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이미 직장을 갖고 있는 여성분들도 계속해서 단절이 되지 않고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취지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어떻게 육아라든지 가사를 돌보는 데 있어서 여성 노동이 자꾸 단절이 되니 이 부분을 좀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도요타 쪽에서 아마 이 부분을 고민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도 지금 뭐 전체 회사 같은 경우에 일본 대기업 같은 경우에 한 3% 정도가 여성분들이 간부직에 있고 이걸 30%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게 일본 정부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한 20, 30% 여성 가사 노동이 실제 경제활동 인구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메우기 위한 일본 정부의 정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고령화, 저출산, 그리고 육아로 인한 직장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일본 하면은 아무래도 고령화도 먼저 겪었고 또 경력 단절과 관련된 부분 또 저출산 문제도 먼저 겪었던 국가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그 나라도 굉장히 잘 겪고 있고 잘 극복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지금 요 비슷한 경로를 좀 따라서 겪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얘기가 도요타에서 나올 때에는 아까 우리 곽 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아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적인 그 여성 활동에 관련된 정책들이 있는데 그 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만 그만큼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어려움 중에 육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이 육아 문제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브레인이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장 경력이 탄탄하고 이 경력을 통해 가지고 더 크게 뻗어나갈 수 있는 인력들이 끊임없이 빠져나가게 된다면 이 부분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우리 회사에 더 손해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번에 도요타가 굉장히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됐는데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이유는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여성 관리직이 보통 미국 전체의 한 뭐 20,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성들이 관리직으로 있는 경우 일본은 한 1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재택근무를 선택한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텔레비전이나 뭐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재택근무하는 이런 장면들이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미래에 있는 이야기들을 또 미래에 상상했던 이야기들을 먼저 당겨와서 현재에서 적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어쩌면 이것 자체가 하나의 시작이 되어서 저출산 문제, 거기로부터 초래되는 여러 그 고령화 문제, 이 관련된 또 경력 단절 문제 이런 것들을 세 마리를 한꺼번에 잡겠다고 하는 굉장히 좋은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취지는 물론 좋은데 이게 회사에서 2시간만 근무를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갈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재택근무를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방금 말씀하신 그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야후에 2003년인가요? 아마 야후의 그 메이어 부사장이 아마 새롭게 사장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야후 본사를 딱 가니까 파킹장에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왜 차가 없냐 이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재택근무를 하니까 차가 없다. 그래서 바로 회의를 열어서 다시 파킹에서 차가 올 수 있도록 다 와서 직장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택근무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2시간 회사 나와서 2시간만 일하니까 집에서 애들 보고 얼마나 좋겠냐고 하지만 주부가 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안 살림이라는 게 좀 많습니까? 일할 시간도 사실은 없는 게 맞거든요. 또 두 번째 문제는 이게 어떤 기업의 문화와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도요타에서 한 것도 제조업 쪽이지만 사무직과 기술직에서 모두 다 실시하겠다는 진짜 파격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려면 이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국민적인 어떤 의식 기준, 의식 가치가 동시에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2시간만 집에서 일하면 좋다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2시간 회사 나와서 일하고 나머지 시간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무자 자신도 그런 어떤 도덕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기업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런 전반적인 사회 문화가 갖추어질 때만 가능한 건데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도요타에서 8월부터 아마 2시간만 회사 나와서 일을 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네. 그 시간은 육아와 출산 문제에 남편도 가사 일을 돕고 할 수 있도록 아마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예. 이미 뭐 일본에서는 리코라든지 또 혼다라든지 또 일본 MS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많은 회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제도를. 근데 이제 도요타가 이번에 시행한 것은 과거의 육아나 간병보다는 좀 더 파격적으로 일주일에 2시간만 할 수 있도록 네. 한다는 게 아마 파격적인 그러니까 내용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닌 거죠? 사무직과 기술직을 중심으로 해서 5년차 이상 네.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마 이 혜택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력 단절 여성을 막기 위해서 어떤 뭐 보육비 지원, 무상보육 문제가 이슈가 됐었는데요. 흔히들 이제 뭐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라면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도요타에서는 어떻게 이런 재택근무를 떠올리게 된 걸까요? 일본이 잘 돼 있습니다. 네. 잘 돼 있는데 일본 역시 사실상의 이 육아 문제와 관련돼서 굉장히 심각한 그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특별히 일본에서 남성들의 육아 참여 비율이 한 3.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쿠멘이라 그래가지고 네. 남성 육아를 하는 아빠들을 부르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슈퍼맨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남성들 역시도 그 일본에서도 실질적인 뭐 직장에서 이렇게 이쿠멘으로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폭적인 실시를 하겠다라고 나선 거고요. 지금 이번에 그 도요타가 굉장히 혁신적인 건 뭐냐면 전체 직원이 7만 2천 명인데 그중에 2만 5천 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한 3천 명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요 실시가 잘 될 것 같으면 그걸 이제 뭐 3만 명이나 이렇게 늘려보고 네네. 그다음에 잘 되면 한 7만 명 가보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3분의 1에 해당되는 아주 파격적인 조건으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그냥 되는 건 아니고 몇몇 가지 IT 상의 그런 보안의 문제나 이런 네. 것들을 아주 보안적으로 시스템을 잘 해놨기 때문에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부럽기도 하고요. 아마 국내에서 어떤 기업이 우리 나라에 있는 어떤 기업이 이런 시범적인 것을 해볼까 또 이런 굉장히 네. 과감한 시도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하면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제 도요타가 일본을 대표적인 기업이잖아요. 만약에 네. 한국 삼성에서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아마 그 직장을 다니는 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명태명단에 올랐는가? 그럴 왜냐하면 생각을 전반적인 하죠. 분위기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네, 때문에 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집에서 근무하게 한다. 그럼 급여의 70%만 받는다. 보너스를 지급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것도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거지만 네. 문화적으로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화를 흡수할 수 있는 여력, 의식과 가치관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네. 상당히 위험한 시도로 네.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사회적인 인식과 분위기가 좀 많이 네.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재택근무, 파격적인 재택근무 결정이 회사 차원의 결정도 있겠습니다만 아베노믹스의 어떤 경제 전략과도 좀 상통한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아베노믹스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양적 완화에서 실패 있었다. 소비자 물가 상승, 소비세도 지금 올리려고 그러다가 2019년으로 미루겠다. 네. 그 와중 중에 하나가 일본 사회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고령화 사회로 가다 보니까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지 않다. 경제 전체가 지금 깔아앉고 있다. 이것을 다시 경제를 띄우는데 여성 가사 노동을 여성 경제 활동 인구를 직장으로 불러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가장 문제가 뭐냐? 교육 문제는 짚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단 어린이를 맡아서 기를 수 있는 보육시설을 마련해 주는 네. 것이 양육에 있어서 짐을 덜어드리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 30% 정도로 여성 노동이 경제활동 인구로 들어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 일본 전체의 어떤 소득 수준과 경제활동 수준을, 생산성 수준을 좀 올리려고 하고 있다. 바로 그런 점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육아에 초점을 맞춰서 좀 짚어봤는데 그 육아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이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만큼 어떤 부모 간병을 위해서 회사를 떠나는 직장인들, 여성들을 위해서 이런 근무 환경의 변화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가 일본에서 하는 그 어르신들 간병, 특별히 가정에서 하고 있는 어르신 그 돌봄 우리가 개호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개호와 관련된 부분이 일본은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시스템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집안에서 가족들이 담당해야 될 몫은 여전히 거기도 남아 있거든요. 이제 문제는 이런 부분을 대부분 맡고 있는 게 일본 역시 여성들이에요. 그렇다 보니 실제 육아의 문제도 있지만 이 고령화 사회, 특별히 고령 사회를 완전히 진입해서 초고령화 사회를 보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인 이 개호 문제로 여성들이 부모님들을 돌보는 이유로 그 학교를 그 간병을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이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막 벌어지다 보니 네. 실질적으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당신 뭐 어려움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부모님이 좀 편찮으셔가지고 좀 휴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가서 효부상 받으십시오. 대신에 일은 그만두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간병휴직이 그나마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네. 문제는 어르신들의 병이 짧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더군다나 만성 질환들은 점점 악화되기 때문에 결국 여성들은 경력 단절이 발생하고 이 경력 단절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 저출산의 문제가 또 함께 엮여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게 개인 차원에서 해결이 안 되고 이제는 네. 본격적인 그 정부 주도 그리고 또 하나 기업 주도로 가야 되겠다. 이 양자의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정부 주도는 그전에도 일본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었거든요. 근데 기업 주도로 하는 방식은 일본에서도 약간 주춤한 방식이었고 우리나라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에 도요타가 했던 이 방식은 단순히 어떤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개호 문제, 곧 어르신들을 돌보는 이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방법이고 이게 정부와 이 기업이 함께 이렇게 이 맥을 같이 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부럽고 우리나라가 좀 배워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부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지금 육아 출산도 그렇고 네. 휴직도 그렇고 간병도 그렇고 정부 공무원으로 계시는 분들과 일반 기업에 계시는 분들의 온도차가 상당합니다. 예를 들면 정부 공무원을 가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평생 직장이니까 자기 직업에 대한 어떤 위기의식이 없이 70% 급여를 받더라도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데 일반 기업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안하게 말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도를 갖고 논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와 기업 간의 이런 복지 혜택 차이에도 네. 의식 차이가 또 혜택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 같으면 정말로 출근해서 눈도장을 찍어야 하고 네.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어야 일을 잘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들이 많은데요. 네. 우리 문화와는 상당히 괴리가 있어서 좀 변화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아주 이번이 좋은 그 하나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10일 날 이번에 국무총리께서 양성평등 그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남성들의 육아를 조금 더 촉진하고 경력단절 여성들이 그 육아를 통해 가지고 경력단절을 줄일까 이것에 대한 이번에 안을 또 많이 내셨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고무적이긴 한데 문제는 현장이에요. 현장에 막상 가서 이를테면 남성 육아다 하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남성들 중에는 육아휴직이 0%입니다. 누구도 거기에 신청을 아예 할 수가 없고요. 네. 심지어는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공무원들을 위한 규칙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흔히 이제 이 육아 정책과 관련된 특별히 그 유급휴가, 육아휴직 이 부분을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의 휴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인데 그 공무원들이 그걸 한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해야 되고 이게 민간 기업까지 가야 되는데 네. 민간 기업까지 가기 위해선 우리가 왜 아이들 돌보는 아빠들을 슈퍼맨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슈퍼맨이 되려면 일단 퇴직을 해야 됩니다. 퇴직을 해서 그래야 이제 네. 아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 우리나라에는 남녀 고용 평등법이나 아니면 일 과정 양립에 관련된 법률이 있지만 아무리 8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고 1년의 그 보장된 법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이제 함께 진행이 되려면 이게 여가부라든지 아니면은 교육부 이런 데랑 같이 또 협업이 되고 또 여가부와 복지부 이게 다 협업이 돼야 되는데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 법도 있고 정책도 있습니다. 이게 실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함께 조금 더 잘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도 일본에서 지금 도요타가 네. 기업으로서 대표적인 이 하나의 모델을 보였지만 저는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네. 또 가능해졌으면 하는 바람도 네. 함께 얘기해 봅니다. 1960년에서 80년 사이에 미국에서 그 시대의 상황을 트렌드를 위대한 사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위대한 사회를 만들자고 하던 시대에 이루어졌던 것이 세 가지거든요. 첫째가 이민을 좀 더 활성화시키자. 노동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네. 두 번째 흑백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자. 세 번째 최저생계층과 노령층을 위한 의료복지를 확산시키자. 네. 요 세 가지를 가지고 20년 동안 미국 국민 소득이 2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가사 노동을 또 여성 경제 활동 인구를 좀 더 늘린다면 네. 충분히 국가 GDP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런 내용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어떤 좀 부작용은 없을까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싶은데 아무래도 회사 밖에서 일을 하다 보면 좀 나태해지거나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네. 문화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되려 그러면 일단 기업 쪽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 기업이 이런 내용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종업원들에게 인식이 돼야 될 네. 것이고 이런 부분은 아마 교육을 통해서 10년 내지 20년 동안은 꾸준하게 연속이 돼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도요타가 이런 제도를 했으니까 우리도 곧 하지 않겠냐라고 기대하는 것도 좋지만 네네. 말씀하셨던 대로 직장에서 한번 근무하시다가 집에서 한번 근무를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초반에. 또
그동안에 우리가 일하고 온 그 행태가 네. 각자가 일을 한 다음에 마지막 날까지 모여서 일을 한 것을 놓고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장소에 모여서 서로 일을 하는 체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체제에 갑작스럽게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직장인 본인도 좀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회사 자체나 나름대로도 어떤 생산성 측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보여집니다. 네. 어떤 일의 성과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문제나 또 회사에 나감으로써 함께 매일 만남으로써 생기는 어떤 유대감 문제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회사 보안 유지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집단 효율을 볼 것인가 아니면 개인 효율을 볼 것인가 이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개인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러면서도 집단의 효율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IT거든요. 네. 그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그 회사에 뭐 근무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도 회의를 하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다 전자결제하고요. 그리고 뭐 이런 메신저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이게 회의들도 많이 하고 있고 화상 회의도 많이 하거든요. 아마도 이런 부분을 많이 IT 쪽으로 해서 가져와서 도요타 쪽에서 해결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만회하는가 봤더니 그 데이터를 사용할 때에도 외부 서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일단 보안을 많이 해결하고 있고요. 도요타 같은 경우는 또 하나는 이제 클라우드 방식을 그 가져와 가지고 노트북을 일괄 지급하고 그 안에서만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보안은 그런 식으로 IT 그 기술 영역에 있어서 가져오고 실질적으로 이제 곽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우리가 인류가 아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자유롭다고 해서 효율이 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자유롭기 때문에 이건 내 사업처럼 할 수 있는 거고 이 협업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책임이 또 분명해진다는 장점이 있어서 네. 어쩌면 이런 부분이 시범적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성공한다면 이건 앞으로 인류에게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제가 하나 네. 덧붙여드리면 네. 한 10년 전에 미국에서 스프린트사, 그러니까 지금 손정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네네. 스프린트사가 아이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버랜드 파크라고 하는 동네에 네. 한 10,000명의 종업원들, 회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크라우딩 시스템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한 15년 정도 됐겠군요. 실패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개인의 재테크 근무를 집에서 실시하는 것을 프로그램을 해봤는데 네. 이게 안 되더라는 것이죠. 원인이 뭐냐면 미국과 같은 국민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각자가 집에서 일을 해서 회사에 모여서 일을 하고 있는 집단 운영 체제에는 조금 더 의존적이더라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도요타에서 이번에 실시한 걸 놓고 여성가족부도 그렇고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많은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네. 핵심은 어떻게 하면 여성 노동을 좀 더 단절시키지 않고 경력을 끌고 갈 수 있는가 이게 문제인 것이지 네. 이거를 재택근무로 하느냐 뭐 직장에 가서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차라리 보육시설이나 네. 또 보육을 할 수 있는 그 보모들의 어떤 교육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력의 어떤 공급 측면을 네. 더 강조하는 게 낫지 않냐. 네. 구청을 삐까번쩍하게 짓는 것보다 구청보다는 어린이 보육시설을 더 단단하게 짓는 것이 구청에서 할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 이 소식 아마 보시면서 재택근무는 일단 고사하고라도 뭐 저녁 있는 삶이라고 하잖아요. 뭐 정시퇴근, 네. 또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육아휴직, 이런 거라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좀 하나하나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식사를 하시다 보면 점심시간에 식당이 매우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네네. 아침에 출근하는 직장인들은 아침, 저녁까지 동료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집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입을 닫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많이 단절되죠. 네. 가정에 있어서 어떤 중요성은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매우 강조해오던 내용인데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단절됐단 말입니다. 그런 바쁜 일상을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를 지금 사회학자나 경제학자들이 네.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할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이 아직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어느 것이 더 본질적인 건가 네. 그걸 한번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다른 한면으로 보자면 이제 구조가 주는 것이 있는 이제 매력이 있는데 구조가 주는 매력은 항상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구조가 모든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구조 자체를 구성하는 과정에도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대안적인 상상을 해보고 저는 그 도요타를 보면서 그냥 공상과학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늘 보고 있던 그 영화가 우리는 이제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나 고령화 문제나 이런 것들을 시스템의 문제뿐만 아니라 관계의 문제로 풀어가야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면모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무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파고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전부 다 재택근무를 아마 할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아마 네.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미래를 네. 상상하면서 하나씩 준비해 나가야 된다. 그런 거는 교육 시스템에서부터 그렇죠. 출발이 돼야 되고 거기서 문화를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